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외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바람에 영상에서 이제 Q&A를 받겠다. 저희가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월, 수, 금 영상 찍고 바로 이어서 이제 Q&A를 받아서 궁금하신 것들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주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이제 멤버십 방에서 뭐 떡기님이랑 김비트님이랑 저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적 매매도 하고 또 에어드랍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Q&A를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어쨌든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봐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한 Q&A입니다. 영상 덕분에 작게나마 수익을 보고 있다. 첫 번째로 OKX, 바이빗 같은 CEO가 불분명하거나 B급 거래소들에게도 1억 이상의 금액을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넣어놓고 계시는 궁금하고, 두 번째는 수익 관점으로 님 코인, NYM 코인이죠. 1억 이상의 큰 금액 OKX, 바이빗 같은 거에서 넣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망설여진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OKX와 바이빗은 B급이 아니라 1티어 거래소예요. 1티어. OKX 같은 경우만 해도 이미 10년인가 9년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래소이고, 바이빗은 좀 늦게 나왔지만 어쨌든 많이 하이프가 붙어서 거래소 자체가 되게 흥한 거래소예요. 그래서 여기는 B급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1티어가 아닌, 지금 생각하시는 게 최고의 거래소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최고인 거고 1티어로 보면은 OKX, 바이비트, 후오비 정도도 1티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의 금액을 1년 이상 넣는 건 괜찮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저는 정확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님코인을 어, 상장 때 일단 사가지고 2달러에 2억을 샀고 0.2달러에도 1억을 샀고 거의 1점 몇 달러에도 1억을 사 거의 한 4억을 샀는데 산 건 4억인데 보유한 금액은 아마 1억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손실이 있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OKX에 넣었어요. 원래 호흡에 갖고 있다가 지난번에 저스틴 선 이슈가 좀 있어서 호흡에 혹시나 어떻게 될까봐 OKX에 넣어놨습니다. 그럼 안 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넣어도 된다. 그리고 중국 코인 네오 관점이 궁금하다. 홍콩 ETF 승인 후에 중국 자본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네오는 굉장히 후퇴됐고요. 네오랑 퀀텀 같은 경우 이게 좀 1세대 코인이라고 옛날 얘기를 우리끼리 했는데, 그 1세대 레이어 1 중에 거의 대장이잖아요. 이더 다음에는 그 당시에 네오였으니까. 근데 기술의 발전이랑 글로벌하게 봤을 때 전 세계적인 인지도가 훨씬 낮은 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기술적 가치로는 이게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결국 가격적으로는 사람들의 내러티브가 되게 중요한데, 방금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어쨌든 홍콩 ETF와 함께 네오를 떠올리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올리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홍콩이나 중국 자본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베타 플레이를 네오나 퀀텀 쪽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또 굳이 중국인들이 사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고 이제 쓰신 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홍콩 ETF 때 중국 코인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를 거라고 생각은 되긴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ETF 승인 후에 중국 코인 사야지라고 해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오르고, 2차적으로는 그게 가격이 올라서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고, 그래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비트럼 블러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아비트럼은 레이어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 중에서 가장 본인들의 토큰 가격이 예민하고 실제로 그 안에 생태계가 게임 쪽에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나쁘지 않게 보는데, 일단 아비트럼 자체가 너무 무겁다. 시가총액이 너무 무거운 게 단점이라 올라가는 게 쉽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고요. 블러의 경우는 차트를 잠깐 같이 봐볼게요. 블러의 경우에는 일단 일봉상 차트를 보게 되면 폴링 웨지를 그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폴링 웨지 좀 하단에서 놀고 있는 게 아쉽긴 한데, 현재 이 폴링 웨지에서 놀고 있고 위를 이탈하면은 쭉 쏴버리는 차트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단으로는 지속적으로 지지선을 지지하고 있고요. 폴링 웨지 차트 특성상 이제 상승을 위한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상승적으로 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는 블러가 결국 블라스트를 만들어냈고, 일단 블라스트는 출시 전인데 블라스트에 많은 힘을 쏟고 있어서 블러가 약간 애매하게 힘이 빠진 경향이 있지만, 결국 NFT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 거래소처럼 완전 NFT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또 기존에 독점했던 오픈시라는 거래소를 뛰어넘어 버렸다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비유가 맞을진 모르겠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웹에서의 중고나라라는 네이버 카페를 번개장터가 많이 치고 올라왔고, 번개장터가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냥 1등을 굳히나 싶었는데 당근마켓이 치고 나와서 중고거래를 또 1등을 아예 박아버렸죠. 그래서 당근마켓에 대한 가치가 엄청난데, 약간 블러가 그런 것 같아요. 오픈시가 완전 1등으로 굳혀져 있었는데 블러가 나오면서 오픈시를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약간 당근마켓을 보면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폴리곤 다뤄주신 적이 있는데 암리거나 분리 정도 재미가 없는 상황인데 한번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폴리곤 차트 잠깐 볼게요. 일단 폴리곤을 다뤘던 거는 재작년 2022년과 2023년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당시에 매도 사인도 꽤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합니다. 자, 폴리곤이 재미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여요. 지금 보면은 결국 우리가 22년도에 폴리곤을 올렸던 것을 감안을 한다면 우리가 어차피 22년도는 하락장을 외쳤었고, 이게 2022년 6월이니까 루나 사태 이후에요. 이때 저희는 이제 다시 반등장을 외쳤었기 때문에 이게 비트로 따지면 17,800달러 구간일 거거든요, 이 꼬리가. 그래서 이때 폴리곤을 보면은 2022년은 매우 재밌었을 거예요. 왜냐면 0.3달러부터 거의 1.2달러, 1.5달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4배, 5배 올랐다. 그러니까 23년도까지는 22년도부터 6개월, 7개월 동안 되게 재밌었다. 그리고 이때 고점부터는 다시 재미가 없었다. 근데 이거는 보면은 23년 1월 달부터가 이제 반등의 시작이었으니까 올랐다가 비트 조정 올 때 폴리곤은 더 계속 조정이 왔는데 솔라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알트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트가 떨어질 때 알트는 더 떨어지고 오를 때 더 오르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작년 10월 달 들어서 이제 반등을 한 이 구간을 보면 2배 넘게 반등을 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폴리곤이 힘이 빠지는데 그 이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레이어 2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했고, 어 일단 과거에 이때 너무 큰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좀 애매한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만의 특장점을 살리지 못하면 폴리곤은 다음 장에서 다른 레이어 2한테 지금의 시가총액 자리를 내줘야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폴리곤은 이제 자신들이 VC로서 다른 회사에 투자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신규 킬러 앱들에. 그래서 그 돈이 수익이 나면 결국 자사주 토큰을 매입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가격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미가 없는 거는 기간 조정 때문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만 잠깐 놓고 보더라도 일봉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사실 가격은 조금 자랑이긴 하지만 박스권을 그릴 거라고 했고 박스권을 그리고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거의 한 달째 지금 거의 제자리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떨어졌다 올랐다 그냥 다 포함하면은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가격은 제자리인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떨어졌지라고 생각해요. 떨어졌지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기간 조정이에요. 근데 폴리곤도 거의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그냥 대부분의 시장이 횡보하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YGG 코인의 최고의 시나리오, 적당한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그냥 100배 영상 말씀처럼 간다면 20불 정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기대하는 건 자유죠. 저는 20불 기대해요. 저는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미안합니다. 20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희망으로 이렇게 선동되니까, 진지하게 얘기하면 저는 3.5에서 5달러를 올해 안에 기대하고, 올해 안에 3.5에서 5달러를 갔다. 근데 그때 가서 차트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봐야겠지만, 각도가 지금 보면 어쨌든, 차트 잠깐 볼게요. 차트 보면서 얘기하자. 자, YGG인데요. 어쨌든 YGG가 고각도로 올랐어요. 보면은 0.4달러부터 1.78달러까지 거의 4배의 상승을 각도가 높게 한 달 반 동안 이제 고각으로 좀 올랐는데,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이 횡보 이후에 다시 올라가면 각도기가 많이 무너진 상태라, 그러한 상태로 3.5달러에서 5달러 사이를 간다, 이제 갈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가게 된다면 결국에 그 자리에서도 지금 이때와 같은 모양이 나올 거고, 그러면 저는 3.5에서 5달러 사이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10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이제 대부분의 알트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숨만 붙어 있어도 지난 장의 고점까지는 갔었다. 11.5달러죠. 라고 생각을 하면 11.5달러까지 올해 말이나 내년의 장에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11.5달러로 갈 때 그때의 모양이 또 중요해요. 그때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20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고의 시나리오는 제가 말한 것처럼 3.5달러, 5달러 사이에 금방 가고 거기서 횡보하다가 또 올라서 $10까지 가버리는 것이 적당한 시나리오이고, 그래서 최고의 시나리오는 $11를 뚫어버리면서 한 번에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20, $30, $40, $10,000, $10,000 장난이고 한 $20 정도까지 가는 게 20에 $30 사이가 되는 게 일단 최고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상패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데, 최악은 뭐 사실 거의 제로로 보고 있고요. 상패는 안 될 거니까. 근데 최악은 한 $5? 5달러에서 끝나는 게 최악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알트코인 매도 계획을 어떻게 짜는 게 베스트일지 궁금해요. 코인 매도는 일단 차트를 보고 찹찹해가지고 고점에 예술적으로 팔면 좋지만, 제가 지난 8년상의 경험상 고점에 싹 다 팔 수는 없었다라는 걸 감안하면 기간을 정해두고 파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올해 말에 난 팔 거야. 아니면 뭐 언제 팔 거야. 비트가 얼마일 때 팔 거야. 혹은 비트가 얼마일 때 얼마큼 횡보했을 때 그냥 알트장일 것 같고 그때 팔 거야. 이런 게 중요한데, 제일 베스트는 그냥 기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 혹은 그 알트의 고점을 본인이 잘 정리를 해서 합리적 고점을 예상해서 그때 파는 게 제일 중요하고, 혹은 보통 그래요. 최고의 고점은 비트가 신고점을 달성을 해서 아예 최근처럼 고점을 73,770달러 찍고 지금처럼 한 달 횡보하잖아요. 이게 69K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고점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이게 비트가 90K를 찍고 나서 이렇게 한 달 횡보했잖아요. 알트가 폭발했을 겁니다, 위로. 그런 식인데, 아마 비트가 완전 신고점을 빡세게, 진짜 예시이지만 뭐 20만 달러, 한 15만 달러를 찍고 횡보를 하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그때 횡보할 때 알트가 폭발할 거고, 그때 나는 비트가 횡보할 때 2주 후에 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Q&A 관련 궁금한 사항은 현 시점 기준에서 비트 이더 그 외 알트 투자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지. 제일 좋은 거는 비트 50% 가져가고 이더 뭐 한 25% 가져가고 나머지 알트의 총합을 25%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 상승장에 좋은 퍼포먼스가 기대되는 추천 알트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알트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알트장이라고 본다면 뭐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게임 쪽, 뭐 YG나 프라임이나 스페이스바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AI라고 하면 뭐 패치 같은 게 대장이니까 패치를 들 수 있겠지만, 전 진짜 AI 블록체인은 너무 시기상조라 생각해서 아직도 별로 좋게 안 보고, 가격은 오르겠지만. 그리고 블러랑 블러에서 나온 블라스트는 좋게 본다. 뭐 결국은 이게 지금 오르냐 나중에 오르냐 혹은 중간에 오르냐, 아니면 지금 올랐다가 나중엔 안 오르고 뭐 중간에 올랐다 나중에 더 오르냐, 뭐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건데, 결국 그 근간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던 것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도 다 못 먹었어요. 저도 다 못 먹었지만 지난 시장들을 다 복귀하면 결국 근간이 있어야 걔가 더 많이 가요. 당장은 안 갈 수 있지만 시장의 끝을 놓고 봤을 때는 역시 뭔가 맥락이 있고 비즈니스를 잘 하고 근간이 있는 애들이 진짜 많이 갔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블러를 지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블러 얘기했으니까 블러 설명은 생략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는 달리 매우 빠르게 정고점을 도달했는데 이런 무상 상태 2025년까지 지속될 것 같은지, 아니면 2024년 정도로 끝으로 빠른 시즌 정도를 보는지, 둘 다의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2016년부터 17년의 모델을 본다면 빠르게 정고점을 도달한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빠르게 도달하고 나서 그냥 계속 천천히 올랐던 게 2017년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도 아직까지는 일단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대한 근거로는 금이 무지성으로 올랐어요. 지난 몇십 년의 고점을 금이 뚫었어요. 그리고 비트가 올랐다는 것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변을 보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옛날 불장 때 뭐 순댓국밥 먹으러 가면은 이번에 코인 이름이 뭐 엠블이 이쁜데 엠블 살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없잖아요 지금. 솔직히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가 개인은 번 사람이 없어요. 개인이 번 사람이 없는 이유는 금리가 높아서예요. 그래서 대출 자금도 없고 살기 바빠요. 진짜 미안한 소리지만 저는 대출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저는 사실 그 금리에 대한 영향을 하나도 받은 게 없어서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집 밖을 나가서 봤을 때는 느껴지긴 해요. 솔직히 저도 매일 헬스를 가고 매일 헬스를 가면서 매일 카페를 가서 20분 정도는 항상 시간을 지내다 가는데, 저는 그런 걸 느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느꼈을 때는 일단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개인이 번 사람이 없는데 금리 때문에 뭐 그래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근데 금이 올랐다 비트랑.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든 싫든 비트는 이미 금처럼 경기가 힘들 때 올라가는 자산으로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손들이 산 거고 기관이 산 거예요. ETF 전후로. 그래서 저는 아직은 오른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개인들이 들어온 사람도 없거든. 그래서 내년에 저는 폭발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단기, 중기, 장기 기준점을 몇 킬로 보는지 알고 싶어요. 이거는 어차피 영상 월수금에 나가니까 생략할게요. 항상 말하죠. 질문이 좋아야 답변이 좋아요. 근데 질문이 전 사실 저 질문은 딱히 좋다고 생각이 들진 않네요. 건너뛰겠습니다. 자, 제가 궁금한 점은 이번 사이클의 대략적인 고점을 가격 관점에서 혹은 시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가격 관점, 정말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웃을 수도 있지만 저는 코로나가 있던 2020년 3월달, 5월달 비트코인이 3,000달러에서 6,000달러 갔을 때도 그 해에 리플 888원 갈 거고 뭐 비트도 뭐 엄청 오를 거고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신고점 갈 거라 했는데 안 믿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내년이라고는 안 할게요. 내년까지 비트코인이 22만 5천 달러를 갈 거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시기 관점에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7, 8월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큰 하락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없나요? 김비트님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면 김비트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제가 답변할게요. 지금 이렇게 말을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 전 차례예요. 이번 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가짜 상승이다. 는 아닌 것 같고 사이클 빨라졌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2번이 맞는 것 같고 단기 조정, 기간 조정일 뿐이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반감기 지난 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 수 없지만 그때 돼봐야 알지만 지금의 차트상으로는 저는 반감기 후에 조정 없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오히려 반감기 때 지금 반감기 8일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떨어졌으면 이번 주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차트상 보면 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예상 가능한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예상 불가능하게 올라갈 거고 조정 또한 예상 불가능하게 3번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 스완의 형태로 큰 하락이 한번 올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그동안의 역사적 패턴 다 깨졌으니 예상하는 건 조심스럽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다 5번에 대한 전제를 깔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매매를 하는 사람, 특히 저같이 전업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유동적인 시각의 변화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매일매일 순간순간 떨어질 거, 내릴 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시장을 생각했을 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이 틀렸다. 그럼 난 틀렸구나. 인정하고 다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잘한다고 이제 피디님이 저한테 얘기를 칭찬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48K에서 잘 팔았어요, 저희 유튜브에도 다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멤버십분도 다 팔았어요. 48K, 9K 다 팔았는데, 그 이후에 32K를 봤던 건 제 잘못이에요. 38K에서 사실 그 꼬리에서 제가 털렸어요. 제가 39K에서 비트를 팔았던 거를 30%를 샀는데, 38K에서 제가 팔았어요. 바닥에서. 근데 그게 꼬리였고 몸통으로 지지가 됐죠. 그랬으면 다시 샀어야 되는데, 저도 오기가 있어서 안 사고 기다리다가 50K에서 다시 샀어요. 그러면은 잘한 건 아니에요. 당장 그 기간을 봤을 때는. 근데 지금까지를 놓고 봤을 때는 결국 못 산 사람보단 나은 사람이 된 거죠. 일단 그런 거죠. 끝났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차트를 비트를 마무리를 하고 일단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이에요. 저는 비트예요. 네, 비트코인인데 지금 차트상 보면은 어떤 그림이냐? 일단 큰 틀에서는 현재 보라색 추세선 안에서 놀고 있고, 그죠? 보라 추세선 안에서 있고, 단기적으로는 아까 조정이 왜 반감기 때 안 올 것 같냐라고 했냐면 가로줄을 이렇게 딱 이어놓고 그리고 추세선을 요렇게 잡아버리면 보이시죠? 이렇게 잡게 되면 이 검은색 선에서 우리는 놀고 있다. 요 선에서 약간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검은색 말고 파란색으로 하자.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 패턴이 항상 있었던 패턴이고 여기서 떨어질 것 같은 패턴을 그리다가 항상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아까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크고 기간적으로 고점부터 3월 13일부터 지금 4월 12일이니까 딱 한 달 정도 횡보를 제자리에서 하고 있어요. 가격은 제자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은 비트가 떨어졌거나 김프가 물론 빠진 것도 있지만 지금 재미가 없다고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따라서 이번 주는 지금 금요일 영상인데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그러니까 반감기 때 약간 큰 하락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올라갈 거라 본다. 그리고 하단 지지선 이 구간만 계속 그냥 지켜준다면
혹은 이렇게 봤을 때 아까 검은색 선 하나씩 파란색 67,000 여기만 깨지지 않는다면 그냥 올라갈 거고 여기서 따라잡아서 이걸 올라갈 때 따라잡아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